안녕하세요. 마마동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또 요일이 됐네요. 자, 오늘이 10월 27일이고, 이제 10월 달도, 한 4일밖에 안 남았네요. 자, 커피 한 잔에, 이제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니까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부리고, 오늘은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딱딱하지 않고 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시원하다. 자, 오늘의 컨셉은, 초크칠 하는 방법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 브릿지 높낮이, 브릿지의 거리,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 매너, 이런 거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구, 공을 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구에서는 매너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매너는 좀 지켜가면서 그렇게 좀 쳐야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이제 당구 치는 사람들에게 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초코치나 브릿지와의 거리, 그다음 브릿지의 높낮이, 뭐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27일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또 여러분들 11월 달에 만나 뵙겠네요. 자, 오늘 컨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앉아서 갈까요? 가면서 봐. 자, 오늘은 제가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을 해보다가 남자들은 이거 여자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남자분들의 추가 있잖아요. 중앙추는 남자의 소중이는 딱 가운데로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자, 오늘의 저의 소중이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 제 느낌적으로 딱 보면, 지금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서 할게요. 내려서 이렇게 딱 하면, 느꼈습니다. 요쪽으로, 요쪽으로 기울여져 있네요. 오른쪽으로.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매우 간단한, 뭐, 끌어치기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뭐 한 20분 안쪽,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초코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초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초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초코칠을 하실 때에는 초코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칠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칠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은 한쪽이 이렇게 초코가루가 날아가면서 뺀질뺀질해지기 때문에 초코칠을 안 하게 되면 큐미스가 그 자리에 맞으면 또 큐미스가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코칠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큐를 돌려가면서 살살 이렇게 칠해주고, 또 초코를 너무 많이 칠해 주셔도 안 돼요. 초코를 너무 많이 칠해 주시면 이게 석회가루고 요게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단포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초코가루를 많이 묻히면 이 석회가루가 너무 많이 묻으면 큐미스 날 수 있는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클라이언트 게임이나 체조 이런 것도 거의 가루를 만들어서 손에다 묻히고 할 때 많이 묻힌 다음에 손을 이렇게 털어내죠. 그 적당히 묻혀줘야 미끄럼이 방지가 됩니다. 큐비스의 원인은 이 단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코가루를 너무 또 많이 묻히거나, 그리고 당점을 너무 극당점을 주거나 이럴 때 큐미스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큐미스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초코칠 할 땐 내가 이렇게 근접공을 칠 때는 그냥 한쪽으로 들고 이렇게 칠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칠해 주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반 당구장에 가면 초크가 그냥 뻥 터널 같이 막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공 치는 사람들, 좀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즐겨 치는 사람들, 자주 치시는 분들 계시면 초코칠 하실 때 이 초코 모양이 가운데로 파이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로 한 4-5군데로 파여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칠하기 때문에 초코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자, 일반적으로 당구장에서 또 초코칠 하시는 분들 보면 초코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막 파요, 파. 그래서 안에가 뻥 뚫려요. 이런다고 해서 큐미스가 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코칠 할 때는 간단하게 한 손으로 하게 될 때에는 내가 회전을 많이 안 주고 치고 가볍게 치는 공들은 그냥 초코칠을 보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치려도 되는데, 회전을 많이 이용했거나 한 2번 정도 쳤을 때는 이렇게 보면서 칠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크는 본인 초크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이 초크를 여기서 막 4-5개씩 올려놓고 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그게 방해가 돼요, 게임을 치실 때. 그래서 이 초크, 자기 초크는, 본인 초크는 꼭 갖고 다니시고, 대기하실 때 단포 관리하면서 초코칠도 해주고 요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초코 매너에 대해서 처음에 가르쳐 드렸고, 자, 오늘 다른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공을 하나 더 빼고, 요게 제가 이 공 끄는 게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자, 거리를 제가 끌어치기, 이 브릿지의 거리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브릿지의 거리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구 같은 경우는 한 뼘 안쪽에서 다 갖고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길게 잡아도 이렇게 길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한 뼘 반씩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임팩트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비샷을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딱 쏘실 때 길면 길수록 내가 정확한 당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게 잡고 치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서 예비샷을 하고 하나, 둘 이렇게 안 해요. 하나, 둘, 마지막에 이렇게 빼더라도 슬로우로 겨냥을 하면서 요 정도에서 나가요. 요 정도에서.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 정도에서 나가준다. 길게 잡더라도 그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뼘 안쪽에서 그냥, 모든 공들은 한 뼘 안쪽에서 사구는 다 가능합니다. 먼 거리 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큐를 또 길게 잡으시는 분들은 또 길게 잡으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이제 사구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잡으실 필요 없고, 우리가 브릿지를 좀 길게 잡는 이유는 면을 공략하기 위해서 브릿지를 길게 잡는데요. 이렇게 길게 잡으면 자세가 뒤로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이 면이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대신에 마지막에 임팩트 하는 순간에는 길게 잡더라도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요 정도에서 나가지, 큐를 뒤에서 나가면 당점이 흩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포켓볼이나 3쿠션 치는 사람들 보면 PB, 요즘에 TV 중계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브릿지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분들은 면을 갖고 공략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브릿지가 길면 길수록 면을 공략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잡아도 면을 이렇게 공략해서 이렇게 치다 보면 당점이 정확하게 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길게 잡는다고 하면 천천히 예비 스트로크를 천천히 해주면서 가볍게 툭 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해 주셔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뼘 안쪽, 조금 거리가 멀면 한 뼘 정도에서 그냥 여기서, 그래야 공이 당점이 흩어지지 않고 칠 수 있다. 요걸 이제 설명드리고요. 공이 조금 일적구가 조금 멀리 있을 때는 한 뼘 정도 끌어치기나
뭐 뒤돌리기나 뭐 앞돌리기나 이런 거, 이렇게 앞돌리기 할 때는 우리가 면을 공략해서 디테일하게 면을 공략해서 앞돌리기를 해서 면을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면 두께가 잘 보여요. 큐 길이에 의해서 잘 보이면 여기서 예비샷을 하나, 얘가 자역할을 하니까 두께가 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가깝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 두께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이 길게 잡으면 뒤로 빠지니까 면이 잘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길게 잡더라도 샷을 할 때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이 정도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툭 쳐서 부드럽게 쳐야 두께를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면을 직접 공략할 때에는 브릿지를 길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길게 잡으시고 그럼 면이 잘 보이겠죠. 길게 잡으면 멀면 멀리, 내 몸이 멀리 가면 갈수록 두께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앞에서보다 뒤에가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좀 길게 잡으셔도 돼요.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면 따고 들어갈 때는 좀 길게 잡으시고 여기서 두께 맞춘 다음에 예비샷 천천히 해주시고 그냥 두께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슬로우로 그냥 앞에서 이렇게 툭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를 공략하기가 쉽습니다. 자, 다음. 그럼 브릿지가 일적구가 저 근접에 있다. 얘가 멀리 있으면 한 뼘 정도 잡으시면 되고, 얘가 멀리 있으면 한 뼘, 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한 뼘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또 근거리에 있으면 짧아지는 거예요. 브릿지가 이렇게 짧아져요. 이렇게 짧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을 공략하실 때 근접구 끌어치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한 뼘에서 치실 땐 끌어치기 하실 때는 여기에서 한 뼘 정도, 그럼 반 뼘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 가도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끌어주시면 돼요. 끌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가깝게 있을 때는 얘를 끌려고 하면 브릿지를 이렇게 낮추고 이 큐거리가 조금 한 뼘 안쪽에서 이렇게 좀 약간만 한 뼘 정도 간다고 하면 짧은 숏 팔로우를 숏으로 해줘야 되는데 큐 깊이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면 투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을 때는 근거리에 있는 공 끌어칠 때는 뒤에 큐를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큐를 들고, 그럼 브릿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들고 당점이 한계각이 아니라 약간 높은 위치에서 큐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숏으로 해서 하나, 둘, 툭. 하나, 둘, 툭. 임팩트만 딱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거리에 있을 때는 뒤에를 들어서 끌어줘라. 그리고 당점을 높이는 대신, 당점이 한계각이 아니라 높이는 대신 이렇게 브릿지를 한계각이 아니라 그 위쪽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큐미스도 안 나고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파워도 낼 수 있고. 근데 브릿지가 뒤에가 낮아지면 여기서 파워를 못 내요. 파워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려서 쳐버리면 좀 파워를 내려고 그러다 보면 투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를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거리에 끌어치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거리에 있을 때 이거 끌어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 조절하기도. 그럼 세워서 쿡 눌러주면 얘도 힘 조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끌어치기하고 밀어치기하고 끌어치기의
브릿지의 세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브릿지. 자, 브릿지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거의 중간 브릿지에서 거의 다쳐요. 이 중간 브릿지 해놓고. 그러면 상단을 좀 이렇게 손을 세우겠죠. 세우는데 또 하단 주면 어떻게 나요? 뒤에가 이렇게 들리겠죠, 큐가. 그러다 보면 큐미스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3단계로 브릿지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3단계 제가 끌어치기 브릿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끌어치기는 손이 이렇게 중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당점이 이렇게 한 뼘 정도 이렇게 잡아요. 지금 보니까 한 뼘 정도 이 상태에서 이 중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당점이 높아져요. 이 안쪽으로. 얘가 앞으로 갈수록 당점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치기 당점을 그냥 잡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뒤에 큐를 수평으로 만들어 주셔야 부드럽게 공이 끌려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앙 당점을 치실 때는 브릿지가 손가락이 중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올라가면 당연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음엔 상단. 손을 이렇게 모아줘야 위쪽을 가리킵니다. 자, 세 단계 분리를 해드렸어요. 끌어치기, 중간, 상단. 자, 이제는 끌어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끌어치기를 하실 때 큐가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거의 끝에 가서 바닥으로 닿는 느낌은 거의 바닥에 닿아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내려가서 닿으면 큐미스 나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요 정도에선 닿아줘야 돼요. 바닥에. 그래야 끌리는데, 안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안 끌리는 이유는 이렇게 당점을 낮춰 놓고도 이렇게 내려주질 않고, 바닥으로 내려주질 않고 앞부분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고 앞부분이 살짝 떠요. 오, 잘 끌렸네. 이거 임팩트가 강해서 그랬죠. 앞부분이 뛰면 거기서 공이 죽는 거예요. 꺼주구리하게 이렇게 끌려와요. 얘는 엄청 세고.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을 들면 안 되고 앞부분이 가볍게 밑으로 내려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브릿지, 끌어치기 브릿지 낮췄죠? 여기서 이렇게 쳐주면 돼요. 자, 그리고 큐를 뺄 때는, 내가 일직선으로 칠 때는 큐를 얘가 오기 전에 빼줘야겠죠. 공이 이쪽에 섰으면 안 빼줘도 돼요. 보세요. 하나, 둘, 여기서는 그냥 멈춰 있어도 돼요. 멈춰 있어도 되는데, 얘가 이적구로 이렇게 오는 공은 치고 나서 일적구가 맞기 전에 큐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피스톤처럼 탕 치고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자, 하나, 둘, 슛이에요. 빼줘. 빼주는 거예요. 자, 근접공,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접공 칠 때 큐를 뒤에 들어서 눌러주고, 하나, 둘, 눌러줘서 젤로 힘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힘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됐죠. 자, 브릿지가, 요거 까먹지 마세요. 근접공일 때는 브릿지가 높여지고, 얘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뒤에 큐가 낮아야 돼요. 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브릿지가 낮춰주시는 거야. 얘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뼘까지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한 요 정도 거리, 한 뼘 안쪽으로 들어오고, 일적구가 조금 멀리 있다 그럼 파워가 좀 실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에서 큐가 좀 깊이 쭉 요 정도, 하나, 둘, 툭, 이 정도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다 끌려 들어오니까 그거 까먹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습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 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막 빼시는 분들 계신데, 그 빼는 순간에 당점이 흩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빼는 순간에 큐를. 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치시냐면, 여기서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큐를 이렇게 빼버려요. 미리 빼시면 그 순간에 당점이 흩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큐를 빼지 않고
빼더라도 습관이 금방 고쳐질 수는 없으니까 좀 연습을 통해서 안 빼는 습관을 좀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끌어치기 할 때 우리가 일직선으로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 때는 여기에서는 빨리 빼줘야겠죠. 공이 내공하고 만나지 않게 끌어치기를 하면 이렇게 빼줘야 돼요. 치고 나서 빼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쪽 편으로 있으면 안 빼줘도 된다는 거죠. 공의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내 큐는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선 안 빼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근접공이 있을 때는 너무 극하단을 주시면 큐미스가 날 수 있으니까 1, 2적구가 근처에 있고 본인 수구하고 1적구가 근처에 있을 때는 당점을 너무 내리실 필요 없어. 조금 올려주셔도 1적구에 힘 조절이 되면서 2적구의 본인 공이 당점이 바닥으로 이렇게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반발력만 가지고 이렇게 떠 있어도, 앞부분이 떠 있어도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는 근접공일 때는 그렇게 안 쳐주셔도 돼. 바닥으로 안 내려도 되고, 이적구가 좀 멀리 있을 때는 요건 바닥으로 꼭 내려주셔야 돼요. 다음 밀어치기예요. 자, 밀어치기는 여러분들이 밀어치기도 끌어치기의 반대예요. 자, 밀어치기는 우리가 면이 보이는 각도에서 안 보이는 각도에서만 밀어치기를 거의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브릿지는 이렇게 높여주고 손가락 세워서 높여주고 한 뼘 정도에서 그냥 부드럽게. 자, 이 공을 두께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브릿지 길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길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두께 잡기 위해서. 대신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잡더라도 두께는 이제 잘 보여요. 아, 어느 정도 두께로 쳐야 됐다 하면 예비샷은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 하나, 둘, 나갈 때는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밀어치기가 나는 안 돼. 아, 나는 밀어치기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이 공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적구하고 본인수가 멀리 있으면 이 무게 때문에 자동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세게 치지 않아도 그 무게 때문에 굴러가기 때문에 그거까지 생각하셔서 치시면 좋아요. 자, 이런 거 있었는데도 너무 때리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상단 주고 그대로 이렇게 쳐주면 부드럽게 쳐도 세게 안 쳐도 지금처럼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세게 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야 공이 밀려간다고 생각하겠죠. 세게 쳐야 될 때는 어쩔 때냐, 이적구가 멀리 있고 일적구가 근접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임팩트를 땅 줘야 되니까 슬로우로 치면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요 정도밖에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접공일 때는 임팩트를 줘서 두께를 잡으시는데, 자, 이렇게 임팩트를 딱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밀어치기 할 때 나는 왜 밀어치기가 안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밀어치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면이 보이면 밀어치기 하실 필요 없잖아. 자, 면이 안 보일 때 밀어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공이 하나 정도밖에 안 빠져요. 일직선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밀어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밀어치기가 안 되고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서 치면 이렇게 돼요. 자, 밀어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안 가요, 공이. 짜증나죠. 아, 나는 밀어치기가 왜 안 돼? 위에를 줬는데, 분명히 줬는데 왜 안 되지? 자, 이렇게 세웠어요. 자, 위에 겨냥했어요. 쳤어요. 안 가. 공이 안 간단 말이에요. 쭉.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두께도 안 맞고. 자,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내 큐가 잡았을 때 이 큐가 위쪽을 가리키면 위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뻗는 느낌으로 최소한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큐가 약간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쓰는 거, 상단을 조정했지만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공이, 자, 상단 줬어요. 내려가면 공이 막 이렇게 꺼주구리하게 다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밀어치기 큐 높이 요거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인사는 카운터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오전에 좀 여기서 좀 일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좀 한가해요, 당구장이. 자, 카운터인데 여러분이 이제 당구장이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여기 또 카드 단말기가 있고 또 계산기 물론 있어요. 금고는 돈은 또 벌어야 되고 금고가 있어야 되겠죠. 전화 있고 이렇게 또 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 당구장은 뭐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공을 닦아야 되는 그런 약품들도 있어야 되고 공도 있어요. 공도 뭐 테이블이 만약에 중대가 뭐 한 10테이블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만, 그럼 사고공을 한 최소한 15벌 정도는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당구장에 보면 당구공도 뭐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공이 이제 여러분들이 치실 때 이렇게 초코가루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에 묻으면 이런 걸 닦아내면 물수건을 닦아내는 게 아니고 약품을 이용해서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닦기 때문에 공에 이제 갈려요. 갈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게가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이 가볍고 공이 또 짱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막 갈리다 보면 공이 꿀렁꿀렁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공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고 어느 뭐 한 1년 정도 이 정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 구름이 잘 굴러가고, 그 태블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데는 뭐 6개월에 한 번, 좀 덜 쓰는 데는 7, 8개월에 한 번, 손님 많은 데는 뭐 4, 5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갈아주셔야 돼요. 너무 또 안 갈아주면 뭐 공에 치다 보면 밑에 하얀 자국들이 공에 이제 공을 치면서 천이 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이 생기면서 그게 천이기 때문에 밑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공의 그림이 또 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쳤던 곳에서는 테이블 나사지가 오래 쳤다 이러면은 슬로우로 먼 공을 슬로우로 이렇게 두 공이 꽃다마가 섰을 때 슬로우로 굴려졌는데 정확하게 가운데로 쳤는데 얘가 가면서 살짝 휘어져요. 그래서 약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세게 쳐주시는 게 좋고, 테이블 청가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슬로우로 쳐주셔도 일직선으로 곱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테이블 흐른다, 이거 공이 흐르네 빠지네, 이런 원인은 너무 슬로우로 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나사지는 그거 감안해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이 초코칠하는 매너나, 그리고 본인 초코를 항상 큐하고 본인 초코를 갖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초코칠 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초코칠을 막 빽빽빽빽 이렇게 하면 민폐예요, 민폐.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높낮이, 브릿지 간의 거리, 이런 것들, 그리고 꼭 근접, 일리적구가 근접해 있을 때는 브릿지를 DAQ도 낮추지 말고 DAQ를 들어서 치는 연습, 이 연습 중요한 부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제가 카운트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이거 뭐지? 요거는 뭐냐면 탭을 이제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 뻑뻑해지니까 요거는 이제 부드럽게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공을 잘 굴르게 하는 그런 분무기, 탭을 위에 살짝 뿌려주는 공 구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동거였습니다. 저는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동거였습니다.